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주인생교실의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간합에 대해 알아보는 또 다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바로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얘기를 드려볼 천간합은 을경입니다. 자, 을경합은 보통 금이라고 하죠. 을경합 금. 정확하게는 을경합 화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을이 나무고 경이 금이니 둘이 합쳤으니 당연하게도 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둘은 합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둘이 합쳐서 왜 금이 돼야 했을까요? 자, 그 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이라는 글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 경은 금이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다시피 금은 열매를 상징합니다. 자, 이 경금은 열매 중에서도 자라나야 하는 열매였잖아요. 부피가 커져야 하는 열매.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쭉쭉 얻어야 하죠. 근데 이 열매가 영양분을 얻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나무가 됩니다. 즉, 나무액에서 영양분을 얻고 그 영양분을 얻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열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금 입장에서 나무는 갑과 을이니 이 둘이 자신의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오행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을일까? 그냥 음양이 달라서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드렸던 것처럼 갑은 아직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계속 만들어내는 아이였죠. 두꺼운 씨앗을 깨고 수직으로 올라오려는 모습이 갑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갑은 양을 상징하는 오행이지만 실제 작용상으로는 음에 훨씬 더 가까운 글자였다. 이게 이제 갑에 대한 그 이제 모습이 되는 거고, 자, 을은 정반대의 글자가 되겠죠. 을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생기를 마구마구 펼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글자였잖아요. 이 글자에 생긴 것처럼 계속 확산하고 분산되는 자신의 이 양기와 생기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을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쉬운 게, 내가 어떤 영양분을 받아야 해요. 근데 그 영양분이 막 나 생기 넘치고 막 나 이렇게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기운들 많아, 이런 걸 원할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여기에서 계속 꽁꽁 머물러 있고 나 지금 줄 거 없어, 자, 이런 걸 원할까요? 당연하게도 전자에 있는 걸 훨씬 더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커지려면 계속 뻗어나가는 양기의 기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을은 음이란 말이죠. 하지만 글자의 오행이 음양으로서만 음인 거지 실제 작용은 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영양분을 충분히 많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을인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을에 강하게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이 경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필요한 성분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을경합을 하면 경금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열매가 기본적으로 이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많이 받을수록 단단하고 맛있는 열매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을경합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을경합은 금이 되는 거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또 계절상으로는 가을을 상징하는 글자였죠. 자, 이 가을의 금, 바로 을경합은 이 가을의 결실이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열릴 수 있는 합이 바로 을경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주기 위한 합, 그래서 을경합에 대한 내용에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 중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을경합 금, 결국에 이 을경합은 열매인 금을 더 크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합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을경합이 발달이 잘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도 하겠죠. 물론 을경합만 있다고 이런 내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 저는 지금 진짜 모든 글자를 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게 아니잖아요. 단편적으로 두 개의 글자씩만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글자 있다고 무조건 이렇습니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가 있어도 주변에 있는 다른 인자의 글자가 방해를 하거나 무력화시킨다면 아무런 의미 없고 쓸모없는 내용으로도 변하는 게 사주니까 일단은 이 글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조합에 관련된 건 천간합과 지지합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형충파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얘기를 쭉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만들기 위한 을경합을 지나면 그 다음은 정임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사실 순서로 따지면 병신합이 나와야 하는데 이 병신합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합이라 추후에 좀 따로 시간을 빼서 얘기를 드릴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좀 얘기에 돌아와서 이 정임합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정임합은 모이는 구조, 그래서 집중을 하는 구조,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글자가 정임합인데, 일단 정임합은 불과 물의 만남이죠. 그리고 정임합은 목, 나무를 만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정임합이 나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도대체 이 둘이 그 합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임수라고 하는 글자를 좀 먼저 살펴보면, 자, 천간에 있는 이 임은 시간으로서 초겨울에 대한 시간대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지로 내리면 해와 같은 의미가 들어가니까 해 지장간에 있는 갑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초겨울, 겨울의 의미가 어떤 거였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였잖아요. 땅속에 묻혀있는 죽어있는 생명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모아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임의 시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기운만 계속 강해지면 결국에 계절적으로 겨울의 기운만 강해지니까 아무리 땅속에 새로 태어날 생명이 있다고 한들 자라날 수가 없죠. 아무리 얘가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생명을 키운다기보다 이제 새로 탄생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 수기를 모은다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열기가 없다면, 그냥 수기만 모여진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임은 모아주는 모습이 강해졌던 글자였잖아요. 그러면 이 임은 결국에 땅속으로 기운을 계속 모을 거예요. 그럼 얘가 필요한 가장 좋은 열기는 어떤 열기일까요? 바로 모아지는 열기죠. 한 곳으로 모이면서 강하게 열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정이죠. 뜨겁게 모아지는 열기. 바로 이 임과 정이 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임이 원하는 바를 정이 이루어줍니다. 결국에 정임합이 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임수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수기운을 강하게 만들면서 수생목을 하기 위한 모습이 들어간 건데,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한다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는 없죠. 따뜻한 열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열기를 섞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부합되게 되죠. 그게 정임합이 목이 되는 거고, 임수가 정화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글자가 되고요. 이 글자가 발달이 잘 되면 그래서 집중이 좋구나,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것 또한 주변에 있는 다른 인자들로 방해를 받는다면 당연하게도 조금은 불안정해지는 모습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이 글자만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임합이 목, 나무를 만드는 합이라고 하다 보니 이걸 자꾸 세욕의 합이다,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이 정임합의 구조가 잘못 들어가게 돼버리면 공부는 아예 등한시하고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거든요.
오로지 좀 자신의 있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기만 원하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나쁘게 간다면 정말 좀 탈선으로 많이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명과 암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이 정임합이라고도 생각을 좀 해주시는 부분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글자가 있다고 좋아요 라고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쳐주는 글자의 조합이 들어갔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합인 무게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 무게합은 기본적으로 불을 만든다라는 합이죠. 무게합화라고 표현하니까요. 도대체 그런데 이 둘은 왜 만나서 불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수의 의지를 이해해야 해요. 개수는 기본적으로 임수와 같은 수기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임수는 계속 수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싶어하는 성질이 강했던 물이었다면, 개수는 자 이제 수기운 다 모았잖아, 이제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 바로 열기. 그래서 이 개수는 자연스럽게 열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글자, 그게 바로 개수였죠.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글자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열기를 뿜어내면서 만들고 싶어 하는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열기를 뿜어내고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그 열기를 뿜어내고 만들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사주에서 땅을 상징하는 건 무토와 기토밖에 없어요. 근데 기토는 땅 속이죠. 땅 속에서 열기를 계속 만든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는 모여지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 개수 입장에서는 어떤 땅하고 합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무토의 땅에서 합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기를 확산시키고 분산시켜야 돼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는 자연스럽게 개와 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개수가 갖고 있었던 의지가 열기를 확산시키고 싶어 였잖아요. 그러니 이 무토의 공간에서 자신의 의지를 계속 펼치려고 하죠. 그래서 무게합화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무게합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뜨거운 열기나 타오르는 여름의 태양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계속 따뜻한 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이니까, 이거를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봄에 이제 새싹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이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게합이 발달이 잘 되면 그만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늘기도 하고, 뭐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무게합에 대한 얘기가 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을경합이나 정임합, 그리고 무게합, 그리고 직전 시간에 얘기했던 갑기합까지, 사실 모든 글자가 합을 했었을 때 결국에 어떤 이 글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하나의 글자가 희생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을경합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이 단단해지고 더 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을이 경금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알맹이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는 합이 되죠. 그러니 을은 경을 만나면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야 을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지만, 을의 입장에서 경은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할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을경합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한데, 이건 분명하게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직전 시간에 갑기합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갑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토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사주가 갖고 있던 글자 입장에서도 나무에게 혹은 토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합은 그래서 무조건 이 합이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는데 그 글자가 어떤 누구로 인해서 힘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해요. 이 무게압도 거기서 같은 이제 이 이치가 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무토는 땅이죠. 지상에 있는 공간. 그리고 무토라는 땅에서는 많은 생명들이 자라야 합니다. 그럼 그 위에 따뜻하게 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였던 개수가 비를 뿌려줘야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개수는 무토라고 하는 공간을 만나면 가장 좋은 건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따뜻한 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좋은 합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 무토의 힘에 자기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목 잡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개수의 입장이라면 주변에 무토가 많다라고 했었을 때 그만큼 나를 가져다 쓴다라는 입장으로 표현이 들어갈 거고요. 무토의 입장에서 개수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러니 입장 차이를 봐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천간합에 대한 내용 중에 3개를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주상 가장 독특한 합인 이 병신합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